오늘은 4-2단원 우리말 바로 쓰기라고 하는 단원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편의상 지금 자습서 파일을 켜서 이렇게 밑에 주석이 다 달려있는 파일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설명과 그다음 밑에 필기되어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필기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제목이 우리말 바로 쓰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목만 봐도 얘는 맞춤법과 관련된 단원이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4-1단원에서는 의문의 변동이라고 해서 우리말의 소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4-2단원에서는 소리가 아니라 맞춤법, 즉 표기와 관련된 단원이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먼저 인지해 주시고 본문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81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한글 맞춤법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한 번쯤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받아쓰기를 잘못해서 혼이 난 기억이 있을 것이다. 받아쓰기가 어려웠던 것은 달기 모이를 먹고 있어요 라고 막 이렇게 소리내서 이렇게 읽죠. 달기 모이를 먹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 말을 그대로 받았으면 우리는 항상 받아쓰기에서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받아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읽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기가 어렵더라. 이렇게 해서 많이 어렵게 느껴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소리 나는 대로가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적어야 하는데 그 일정한 규칙을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받아쓰기를 할 때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우리말 바로 쓰기라고 하는 이 맞춤법 단원에서는 그 일정한 규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에 대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맞춤법을 모른다라는 말의 의미이다. 맞춤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예시를 지금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달기 모이를 먹고 있어요 라고 제대로 써져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 같은 경우에는 달기 모이를 먹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소리 나는 대로 지금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와 나는 발음은 같지만, 그렇죠?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발음은 같아요. 하지만 맞춤법에 맞는 것은 가가 올바른 맞춤법이다. 가의 표기만 올바른 맞춤법에 맞는 것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가는 맞춤법을 아는 사람이 쓴 글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맞춤법을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말로 할 때에는 가와 나 모두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 라는 거죠. 그죠? 방금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밑에 내용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맞춤법이라는 것은 글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이 말은 다시 얘기를 하면 맞춤법이라는 것은 소리를 위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말로 할 때는 맞춤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말로 할 때는 맞춤법이 필요하지 않고요. 글로 적을 때는 맞춤법이 필요하다. 지금 vs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차이점 잘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므로 말을 바르게 한다고 해서 맞춤법을 안다고 할 수 없고 반대로 말을 바르지 않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좀 잘못 발음을 했다고 해서 맞춤법을 모른다? 너 맞춤법 모르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말과 글은 다른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발음과 표기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발음했더라도 너 맞춤법을 잘 안 해? 이렇게 표현할 수 없고 반대로 좀 어눌하게 발음했더라도 너 맞춤법 모르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과 글은 다르다라는 인식 먼저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제 한글 맞춤법의 총칙들 중에서 제1항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82페이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한글 맞춤법 총칙의 제1항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지금 한글 맞춤법을 다루는 총체적인 제1항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것은 원래 글자라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 것이 기본 원칙이구나. 하지만 두 번째 기본 원칙은 소리대로 적지만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이 또한 원칙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어법은 밑에 나와 있지만 말의 어떤 일정한 법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리 나는 것으로 적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왜 뒤에 이러한 다른 원칙이 또 달렸을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따르면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에는 두 가지의 큰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의 받아쓰기를 어렵게 했던 규칙은 바로 어법이라는 요 규칙 때문에 우리가 받아쓰기를 어렵게 느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내용 계속 같이 한번 봅시다. 자,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돌, 그렇죠? 돌은 돌이라고 적고 발음도 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눈물, 눈물도 눈물이라고 표기를 하고 발음 또한 눈물이라고 발음을 해요. 이게 우리 그 표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라는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소리대로 적는 말에 어떤 예시들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다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되지 왜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는 요 원칙이 필요한 걸까?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밑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꽃이 예쁘다. 꽃과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일 꽃놀이를 간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세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뭘까요? 라고 찾으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제 목소리를 듣지 않고 요 글자만 딱 봤을 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지? 바로 찾아낼 수 있나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복원을 시켜보면 꽃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가 될 거고 그 다음 꽃과는 꽃과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꽃놀이는 꽃놀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적는 거랑 그렇죠? 그 다음 이렇게 적는 것들과 딱 이렇게 필기를 해놨을 때 표기를 해놨을 때 어떤 게 바로바로 의미 파악을 하기가 쉽냐라는 거지. 당연히 이렇게 원형을 밝혀서 적는 게 그냥 우리가 발음을 내지 않았을 때 딱 글자만 봤을 때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를 지금 사용한 거구나 라는 것을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고 뭐 이렇게 적는 게 편리할 수도 있지만 이런 복합적인 문장의 의미 파악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글자에서 위해서는 이렇게 어법에 맞게 적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올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것은 한글의 원리랑 관계가 있다. 한국어 사용자라면 책을 읽는다. 그 다음 교과서를 읽어라 해서 요 읽자가 뭐 글을 보고 거기에 담긴 뜻을 헤아려 알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읽이라는 단어만 봐도 뭔가를 읽어라 라는 이 의미를 나타내는 거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익이라는 것을 소리 나는 대로만 적어버린다면, 즉 한글 맞춤법 원칙에 소리대로라는 요 원칙만 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죠. 책을 읽는다, 그다음 교과서를 읽어라 이렇게 발음하고 표기 또한 이렇게 해버린다면 이 글자만 보는 사람들은 여기 담긴 인과 그 다음 일이 뭐를 의미하는 거지? 단숨에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발음할 때에는 편리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인과 일이 같은 의미인가? 이것을 파악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썼을 때보다. 그렇죠? 그래서 글을 읽는 사람은 인과 일이 같은 말임을 알기 위해서 한참을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소리대로의 원칙만 지켰을 때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말로 할 때에는 책을 읽는다, 교과서를 읽어라 해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말과 글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글로 만약에 이렇게 써버린다면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썼을 때 알아들을 수는 있겠죠. 그죠? 하지만 원형을 밝혔을 때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죠? 그래서 물론 알아는 보겠지만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과 일처럼 환경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표기가 바뀌는 것보다는 고정된 표기인 익으로 표기를 해주면 조금 더 그 뜻을 알기가 쉬울 것이다.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지금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받아쓰기 시간에 혼이 좀 난 게 그리 억울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시간을 좀 우리가 공부할 때는 머리 아팠지만 알고 나면 이게 더 훨씬 의미 파악이 쉬운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 투자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았을 것이다. 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읽어, 읽는, 읽자.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를 읽어라 라는 의미가 바로 파악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읽어, 읽는, 읽자. 그러면 요 내용만 딱 봤을 때는 이거 세 개만 보고 읽이라는 것을 도출해내기, 요 의미를 도출해내기가 어렵더라.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읽어, 읽는, 읽자로 소리 나는 말을 적는 방법은 다와 같이 읽어, 읽는, 읽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죠. 자, 주의할 점은 말로는 같은 소리가 나더라도 글로 적을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읽는으로 소리가 나는 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글자로 적을 때 읽는으로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읽는으로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읽는으로 적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적으나 이렇게 적으나 이렇게 적으나 어차피 발음은 다 이렇게 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읽는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은 다 요렇게만 표기를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한 게 바로 뭐다? 어법이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읽는으로 소리가 나는 것은 읽는으로 적어도 되고 읽는으로 적어도 되고 읽는으로 적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이 또 따로 적으면 의미 전달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약속을 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다 적읍시다 라고 약속을 했고 그게 바로 뭐다? 한글 맞춤법에서 정한 원칙, 즉 어법에 맞도록 적자. 이렇게 규칙을 정한 게 바로 어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처럼 하나의 형태소를 동일한 표기로 적는 것이 눈에 훨씬 더 잘 들어오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 이유를 아까부터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언제나 동일하게 적는다라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그 이유가 바로 의미 파악이 쉬워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까지가 한글 맞춤법 제1항의 내용이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